안녕하십니까. 미주얼 코주얼 홍성구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상회계법인과 함께 코로나19에서 저희 연방정부가 저희한테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EIDL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움말 주실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 그리고 이기상 회계사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이기상 무슨 관계 있으세요? 네, 관계는 없는데 이상하게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하여간 혈연 관계는 아니신 것 같고요. 자, 오늘 EIDL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EIDL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어떤 약자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그 EIDL이 지난 2월 달부터 사실 있었는데 네. 예전부터 SBA에 보면은 이머전시 그 디자스터 론이라고 하는 항목이 원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EIDL 그랜트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새로 생겼죠. CARES 액트의 일부입니다. 그 전에 EIDL은 그냥 론일 뿐이었었죠. 네. 근데 EIDL 그랜트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이건 론은 아니고 그냥 주는 거죠. 그랜트니까. 좋죠. 예, 그냥 주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를 10,000불까지 준다. 네, 만불.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10,000불이 EIDL 론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EIDL 론과 EIDL 그랜트는 틀린 거고요. 네. 이 그랜트는 10,000불이라고 소문이 처음에 많이 났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도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 한 명당 1,000불, 맥시멈 10,000불까지만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예산이 17빌리언 정도밖에, 17빌리언밖에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전체 스몰 비즈니스에서 한 10%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좀 제한된 펀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것들도 먼저 받는 사람들도 있고 먼저 신청한 사람이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는 것도 있고 저희 경험상 보면은 신청했는데 전혀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도 추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추첨론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게 말이 많았어요. 도대체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은 17빌리언이 이미 다 소진됐죠. 소진된 상태니까 앞으로는 더 기다리셔봐야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EIDL 그랜트의 또 하나 특징은 나중에 PPP를 받으시는 경우에 PPP 론을 받게 되면 탕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PPP 론을 탕감을 받을 때 이미 EIDL 그랜트를 받았더라면은 그 탕감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감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EIDL 그랜트를 받지 못해가지고 좀 속상하신 분들도 PPP를 받으면은 그게 그거구나. 어차피 EIDL 그랜트를 받았더라면 PPP를 탕감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게 그거구나 라고 위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EIDL 그랜트는 이미 다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받은 분들은 좋겠지만 안 받은 분들은 PPP 받으면 되는 거고 PPP 못 받으신 분은 지난 방송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ERC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EIDL 그랜트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론이었다라는 말이죠. EIDL 론은 그럼 또 어떤 건지 지금 얘기 들어볼게요. EIDL 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30년 만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론을 받으신 날짜로부터 12개월 후 1년 뒤부터 상환이 시작이 됩니다. 1년 상환 30년 거치. 오, 굉장히 조건이 좋으네요. 그리고 이자율은 3.75%고요. 그리고 클로징 코스트가 없고 PPP와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PPP도 받을 수 있고 EIDL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대출도 받으실 수 있고 그랜트도 같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까지 주는 건가요? 보통 액수는 쪽 EIDL, SBA 쪽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나오는데 그거를 덜 받으실 수는 있는데 더 받으시려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을 하셔서 제공을 해서 그쪽 SBA 쪽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주무부서가 SBA군요. 그 SB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 받으려면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EIDL 론 같은 경우에는 SBA가 직접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기업체들한테 직접적으로 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사항이 EIDL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금액이 25,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SBA에서 자동으로 인벤토리라든지 장비 쪽에 담보를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재산에 담보를 가는 거죠. 개인 재산에 담보를 걸지는 않지만 비즈니스 재산에는 담보를 걸게 되죠.
되겠습니다. 25,000불 이상 롤을 받을 경우에 네, 비즈니스 자산에 관련돼서 담보를 자동으로 걸게 돼 있고요. 담보할 물건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SBA는 원래 규정상 네. 담보가 있으면 잡아야 되지만 담보가 없으면은 잡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담보가 있으면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네. 들으셨죠? 네. 담보 없다고 겁내지 마시고 일단 도전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만약에 매출 채권이라든지 네. 뭐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담보물로 취급이 돼서 네, 그런 쪽도 담보로 잡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특이사항이 20만 불 만약에 대출 금액이 이상일 경우에는 네. 퍼스널 개런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 재산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근데 어차피 15만 불까지로 지금 그렇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해도 네. 그러니까 나중에 더 추가해가지고 신청하는 추가할 가능성도 경우에 있으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EIDL을 받으시거나 뭐 PPP나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EIDL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을 꼭 사용 용도, 가능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셔야 추후에 문제 소지가 없고요. 그 대출 받은 돈인데 그냥 제가 알아서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저기 사용 가능한 용도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결국은 PPP처럼 그렇게 뭐 아주 극단적으로 사용 그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 용도의 워킹 캐피탈, 그러니까 운영 자금을 쓰는 게 거의 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가 이제 크게 보면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네네. 오너가 집으로 생활비를 그냥 막 가져간다든지 배당금으로 그건 안 되고요. 네. 오너가 보너스로 막 가져가는 것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장하는 데 쓰는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운영자금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리파이낸스.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융자를 네. 이 EIDL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갚아버리겠다. 이자가 싸니까. 그건 네. 안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융자를 매달 갚는 페이먼트에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건 안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융자가 SBA라면 네. SBA 융자라면은 매달 페이먼트를 갚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almost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주로 사업 운영 자금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게 맘대로 쓰면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만약에 이 EIDL을 받으신 다음에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EIDL 자금을 사업 이전 용도로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네. 확장이랑 이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장비를, 만약에 고장난 장비를 다시 구입을 하시는 것도 EIDL 용도에서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재구입도 그게 이제 데미지, 어떤 이런, 지금 디제스터 상황이니까. 네네. 디제스터 때문에 이렇게 고장난 장비를 사는 건 안 된다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운영자금을 쓰는 범주 이내의 장비 구입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 만든 장비를 사는 것만 가능합니다. 또 그런 규정도 있어요? 수입하면 안 돼요. 네. 수입 제품은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건가요? 이건 어찌됐건 융자니까요. 네. 융자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융자를 얻은 다음에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를 판다든지, 아니면 클로즈 한다든지 하려면은 반드시 은행에다가 먼저 의견을 물어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갚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산 신청하든가. 예. 그거 아니면 갚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융자니까, 융자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일단 정부에서 받아놓고 나서 내가 팔든지 말든지 이런 거 할 때, 은행을 거친 것도 아니고, 정부에다가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고 내가 맘대로 했다가는,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확실하게 정부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에 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셨든 원칙적으로 그 관련된 영수증을
3년 이상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3년이요? 네. 그거는 그 론 대출 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SB EIDL 론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12개월 내에 그 담보물, 아까 25,000불 이상이면 담보물 자동 설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담보물에 관련돼서 80% 이상의 가치가 되는 비즈니스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증명을 SBA에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비즈니스 보험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 라이빌리티 보험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오너 폴리시라고 하는 BOP 플랜. BOP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 BOP를 하게 되면은 콘텐츠 인슈런스가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모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와 장비의 가치에 대해서 인컴택스에 보고할 때 거기 찍혀 있는 숫자에 80% 이상을 커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비즈니스 상황이 어려워도 보험 끊지 말고 1년 후에 반드시 이거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할 것이니 그 비즈니스 폴리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융자 받은 거 갚는 페이먼보다 보험이 더 비싸게 나온가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이 대출자는 이게 30년 만기 대출이기 때문에 만기 후 3년 후까지 모든 회계장부 및 세금 보고 서류를 보관 및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기 후 3년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언제든지 감사가 나올 수 있으니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라. 그 감사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성에서 좀 더 말씀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와, 30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로부터 또 3년을 더. 저희 일이니까 저희가 보관하는 거니까 뭐. 그렇군요. SBA 같은 경우에는 매년 회계 연도가 끝난 다음에 3개월 안에 개인 퍼스널 인컴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개인 거를 요청을 네. 그래서 개인의 자산과 그거를 매년 변동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 영상에 관련된 거를. 그리고 SBA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출자에게 그 퍼블릭 어카운턴트의 리뷰 리포트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그냥 회계사가 뭐 인컴택스 서류 제출하고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회계사가 작성하는 리뷰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감사 보고서와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뭐 만약에 감사 걸린다고 하면은 그런 리뷰 서비스 받는데 보통 한 2,000불에서 많으면 5,000불까지도 페이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사 받게 되면은 그런 리포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리포트가 비용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문우신 장관이 그 PPP 론 많이 받아간 회사들한테 풀 리뷰 할 거라고 그럴 때 그게 무슨 풀 리뷰가 오디도 아니고 무슨 뭐 겁나게 뭐가 있나 했더니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그리고 SBA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다른 은행이나 뭐 타인에게 대출을 받거나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당연한 거고. 그리고 종업원이 만약에 있거나, 그 비즈니스에 종업원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SBA 폼 722라고 하는 Equal Opportunity 포스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꼭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 포스터는 이 EIDL 관련 사이트에 가면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IDL 대출과 관련돼서 만약에 어떤 분이 50% 이상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60일 이상의 차일드 서포트나 그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오더랑 아니면 코트 오더 연체가 없다고 자가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론을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런 조건은 왜 있는 거죠? 글쎄요, 뭐 범법자한테는 주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이겠죠. 그러니까 신청하고 나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이게 사실은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신청은 2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돈이 펀딩이 되는 거는 지금 막 되고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다 나쁜 짓 했다고 쓰라 이거죠. 실제로 이거 잠깐 얘기지만 신청하고 실제로 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할 것처럼 했었었는데 네. 뭔가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뭐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2월 달에도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렇게 빠르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손으로 다 써가지고 업로드하는 그런 방식이었었고 네. 웹사이트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예. 그때 신청했었던 사람들은 벌써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이미 지난달에 다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웹사이트가 속도가 빨라지고 간결해지면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어플리케이션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네.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서야 뭐 15만 불 그것도 한도가 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군요. 약간 좀 너무 느리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네요. 일단은 신청하신 분들은 좀 인내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데요. 네. 혹시라도 추후에 대출 금액이 SBA 쪽에서 잘못된 용도로 사용됐다고 판단될 시에는 네. 대출금 원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사적으로 대출자가 책임을 지실 수가 있으며 네. 그리고 잘못된 자료를 SBA에 제출 시에 민형사적 책임을 지실 수가 있는 것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잘못한 거는 실수로 올 수도 있네요. 그래도 형사상의 그렇죠. 책임을 져야 돼요. 예. PPP 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네. 여기는 뭐 세금을 내거나 페널티를 내거나 그런 걸 받는 IRS 기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SBA라고 하는 은행기관, 은행의 상위 기관이죠. 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에 대해서는 혹시나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실수라면 용서가 될 수가 있겠지만 네.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하면 융자 사기로 취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네. 신청서상에 체크를 할 때마다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꼬박꼬박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에 PPP 설명해 주실 때는 이 민형사상 책임 범위가 굉장히 컸어요. 뭐 벌금이 25만 불까지 가능하고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그런 규정들이 좀 있나요? 사실은 이 EIDL 론에 대해서는 그 융자를 주고 저희가 신청서를 신청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EIDL 론의 정확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사실은 모르고 일을 진행했어요. 지금 여기 이상우 기사가 이 발표한 내용은 네.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인해야 되는 노트 서류에 나와 있는 부분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세하게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을 한 거였었어요. 사실은. 네. 여러분은 지금 이미 겪어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료를 지금 설명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이제는.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PPP는 8주 안에 돈을 다 써야 되잖아요. EIDL도 그런 규정이 있나요? EID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게 론 대출 서류상에 나와 있는 기간은 없고요. 네, 추후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소식이 나온다면 좀 천천히 써도 되는 돈이군요. EIDL 그랜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만불은 12월 31일까지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랜트는 연말까지. 예, 근데 EIDL 자체는 언제까지 써라는 얘기는 사실은 없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월 이내에 EIL 대출 동의 서류에 대해서 사인을 하시거나 그 클로징 서류가 마무리돼야 대출을 성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2개월이라는 건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내가 로그인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2달 이상 걸리면 안 되는 거죠. 네, 클로징 서류가 제출하는 것까지.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그럼 절대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런데 2달 넘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그럼 자동으로 그냥 탈락되는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EIDL 론에 대해서 지금 그 중요한 사항들을 쭉 점검해 드렸는데요. 너무 많아서 제가 기억이 다 안 나요. 이 방송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EIDL 론이 이자가 그렇게 대단히 싸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클로징 코스트가 없고
담보가 없는, 현실적으로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건물 같은 거는 담보 안 되니까요. 네. 인벤토리하고 이퀴먼트 같은 거는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EIDL 론이라는 게 디자스터 론이니까, 네. 내가 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내가 실제로 비즈니스가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즈니스가 어렵지 않은데 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일단 비상시에 대책으로 쌓아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융자도 PPP처럼 분명히 용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네. 그러니까 제가 PPP 융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EIDL도 세퍼레이트, 그러니까 별도의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PPP를 받으신 분들은 PPP와 EIDL을 같은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 네. EIDL 따로, PPP 따로 만들어가지고 PPP는 어떤 용도로 썼으며 네. EIDL은 어떤 용도로 썼는데 그게 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 부분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따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체크를 써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메인 비즈니스 어카운트로 옮기는 방법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그 체크 자체가 증거이고 영수증이 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네.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잘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처벌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네. 뱅크 어카운트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번에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연방정부를 보면서 좀 약간 답답했던 부분이 일단은 줄 테니까 그 다음에 감사하겠다. 이 얘기는 줘놓고서는 나중에 검사하겠다. 처음부터 주지 말든가. 예, 마치 마스크 쓰려면 써라. 난 안 쓸게. 이런 비슷한 얘기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이상하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급하니까 받아 쓰셔야 되는데 잘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계속 듭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가 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코노미 인주어리를 제대로 받았냐 거의 다 받으셨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네. 레버뉴가 포지티브 레버뉴가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저희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코스코도 매상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확실히 에센셜 비즈니스도 매상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보면은 저희가 확실히 전체적으로 다 타격을 받은 건 아닌가. 오늘 EIDL에 대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고요. 이상엽 회계사님이 신신당부하신 것처럼 론 받으시면 절대 새로운 어카운트에 따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시고 리임버스 해주는 방식으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